자, 허브 코엔의 협상의 법칙 2 280페이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방자하고 완강하며 고집불통인 상대방이 스스로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이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 수 있을까? 첫째, 상대가 계속 사태를 지연시키면 입장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도록 하라고 합니다. 둘째, 상대가 완강한 태도를 취한다 해도 이미 제시한 조건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같은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투자한 것에 비해 형편없는 결과를 얻는다는 점을 주지시킨다고 합니다. 셋째로는요, 소강 상태가 계속되면 당신이 그들에게 불리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쪽에서 제시한 양보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상대가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하게 하려면 최종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의를 보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282페이지에는요, 데드라인, 즉 협상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에게는 반드시 데드라인이 있어요. 어느 한쪽의 일정이 더 빠듯한 경우 시간 제약을 더 많이 받는 쪽이 양보를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우 경쟁적인 힘겨운 상대와 협상 중이라면 신경은 쓰되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취해야 태연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85페이지에서는요, 협상에서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해요.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상대가 예상치 못한 제시를 했을 경우 일단 협상을 지연시키고요, 시간을 벌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자고 합니다. 협상가의 일반 수칙은 침묵이나 불명료한 상황에 직면하면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가지며 심사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휴정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대는 현실보다 거창하다는 이치를 생각해보면 일단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는 감소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매춘부가 선불로 달라고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예라고 해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상대의 필요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격을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거죠. 매춘부가 서비스를 끝내고 남자가 성욕을 채운 뒤에 요금을 정하려 한다면 남자는 농담하는 거야? 끝내준다고 한 게 이거였어? 나 혼자 해도 이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깎으려고 하겠죠. 294페이지에는 협상에 있어서 최고의 원칙은 상대가 나의 화를 돋운다 해도 핏대로 올리거나 분개하지 말고 침착과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이 남자분이기 때문에 약간 예를 들어도 약간 매춘부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좀 이해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포인트는요, 양보와 합의는 대개 데드라인이 가까워졌을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데드라인에 가까워질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함을 잃지 말도록 하라고 합니다. 303페이지에는요, 협상이 열리기 전에 협상 상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조사나 비공식적 접촉 혹은 이전에 같은 상대와 협상 경험이 있는 다른 파트너들에게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4페이지에는요, 정보를 주는 데 있어 상대가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가 매년 7%의 임금 인상을 해주었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요. 근데 직원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면 직원은 임금 협상 때 최소 7% 이상의 임금 인상을 바랄 거예요. 이때 회사는 공식 임금 협상이 있기 전에 가능한 몇 달 전에라도 부정적인 소식을 노사가 공유함으로써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참여를 유도해서 협상의 처음 단계부터 그 사람을 개입시키면 상대가 결과를 더 잘 수용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307페이지에는요.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일찌감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317페이지에는요. 독일의 히틀러나 소련의 스탈린, 캄보디아의 폴포트 등의 정권 하에서는 자유를 향한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해요. 저항 세력을 움직이는 실질적 동기는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리라는 희망 때문이에요. 토크빌은 독재 정부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 나라 국민이 자유를 맛보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독재 지도자는 항거 세력을 처단함으로 그 권좌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집트와 사우디에는 교육 수준이 높으나 직업을 갖지 못한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 나라는 자국 내에 만연해 있는 실망과 허탈, 분노의 감정을 직접 해결하기보다 아랍 사회의 공공의 적인 이스라엘로 돌림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들 정부는 관제 언론을 이용해서 반미 감정을 부추겨 독재 정부에 집중되었을 비난의 화살을 외부 세력으로 돌리는 수법을 써왔다고 합니다. 이들 정부는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질 경우 야기될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고 해요. 한번 좋은 환경을 맛보면 개혁에 대한 욕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협상에서 기대치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협상에서는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320페이지에는요. 정보 수집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1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대가 나와 협상을 하는 이유. 두 번째로는 상대의 협상 제한 시간과 데드라인. 세 번째로는 상대의 정책 결정권자 및 결정 방식. 네 번째로는 상대의 분쟁 대응 방식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상대의 협상 스타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 일곱 번째는 상대의 협상 경험 및 경력.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상대가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상대가 협상으로 인해 얻는 보상. 10번째로는 상대가 감추고 있는 관심사항. 11번째는 상대의 도덕과 성실성 지수. 12번째는 상대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 13번째는 상대의 보고 대상. 14번째는 상대에게 예산이나 할당량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15번째는 상대가 협상에 대해 받는 보수의 형태. 이 항목을 꼭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321페이지에는 정보 수집의 장애물이 나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첫 제안이나 요구사항을 듣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감정 자극에 말려들어도 침착성을 잃지 말아라고 합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의 내면에 깔린 진정한 의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처음 상대와 마주할 경우 정보를 악용할 우려 때문에 공유하기를 꺼리하게 되는데요. 입장 차이가 다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상대에게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를 모두 이용해서 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이 들어서 좋아하지 않을 부정적 정보는 전달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안을 어떻게 덜어주어야 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327페이지에는 정보 수집의 원칙이 나와요.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을 적게 하고 경청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합의를 위한 전제 조건인 공동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입장이었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화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대화 중에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상대가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사항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결국 이런 뜻 같은데 맞습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요. 상대가 의견 차이를 보이는 곳이 어느 부분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5번째는 긍정적인 협상 기법 활용하기. 상대가 궁극적인 관심사나 동기와 같은 정보를 알려줄 때는 고맙다는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파트 9, 힘의 그 안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